가끔 이런 날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도 별일 없이 하루를 보냈고, 크게 불행한 일도 없었는데, 왜인지 잠들기 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밤 말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SNS를 열어보면 누군가는 여행을 떠나고, 누군가는 승진을 했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러운 건 아닌데, 아니 정확히는 부럽다고 말하기도 애매한데, 나만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분명 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건강도 괜찮고, 특별히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허함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무언가를 이루면 채워질 줄 알았던 그 빈자리는 왜 여전히 그대로일까요? 더 이상한 건 이 감정을 누군가에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나 요즘 우울해라고 하기엔 우울할 만한 이유가 없고, 허전해라고 하기엔 너무 사치스러운 고민 같아 보이니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꺼내면 그래도 넌 잘 지내잖아. 감사할 줄 알아야지라는 말이 돌아올 것 같아서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덮어두고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눈을 감습니다. 아침이 되면 다시 일상이 시작되고 해야 할 일들이 생기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그 감정은 잠시 잊혀집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은 며칠 뒤 또 찾아옵니다. 조금 다른 모습으로, 조금 다른 타이밍에, 하지만 똑같은 무게로 말이죠. 금요일 저녁 퇴근길에, 주말 오후 카페에 앉아 있을 때,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휴일 한가운데에서 불현듯 찾아옵니다. 혹시 이런 감정이 나만 느끼는 이상한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닐까?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괜찮아 보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불평 없이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허전함을 느끼는 건 나만의 문제일까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욕심이 많은 걸까요? 하지만 오늘은 그 허전함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그것을 고쳐야 할 결핍으로 보지 않고, 책망해야 할 불만족으로 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한 철학자는 평생 이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행복과 불행, 욕망과 공허함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낙천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본 철학자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의 비관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정면으로 바라보려는 용기였고, 우리가 느끼는 이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의 정체를 명확히 짚어내려는 시도였습니다. 오늘은 그의 시선을 빌려 잘 살고 있는데도 허전한 이 밤의 정체를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답을 정하지 않고 그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그 허전함은 어쩌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에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적당한 나이에 결혼을 하고
내 집을 마련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취미 생활도 즐기는 삶. 이것이 우리 사회가 제시하는 성공한 삶의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항목들을 하나씩 채워가며 살아갑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노력하고 이루어냅니다. 분명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있고 예전보다 나아진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목표를 이뤘는데도 기쁨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승진을 했을 때의 그 설렘은 며칠 가지 않고 새로 산 물건에 대한 만족감은 한 달이면 사라집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느껴지는 그 공허함은 여행 전보다 더 클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룬 것들은 분명히 있는데 채워진 느낌은 들지 않는 걸까요?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음 목표를 제시합니다. 하나를 이루면 그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이루면 또 다른 기준이 나타납니다. SNS를 열면 항상 누군가는 나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같은 나이에 다른 사람은 어디까지 왔는지, 같은 직장에 들어온 동기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학창시절 친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비교는 단순히 외적인 성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까지 파고듭니다.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다들 자기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 같은데 나만 의미를 못 찾는 건가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압박이 더해집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우리는 불만을 표현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가진 것 같은데 허전하다고 말하면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까봐 걱정됩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데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고 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숨깁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주려 애씁니다. 실제로 괜찮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을 때조차 괜찮은 척해야 한다면 그 무게는 점점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충분함이라는 감각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예전에는 무언가를 이루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시기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특별한 것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아직 갖지 못한 것에 시선이 먼저 갑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스템 자체가 만족보다는 욕망을, 현재보다는 미래를,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잘 살고 있는데도 느껴지는 이 허전함은 단순히 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구조 자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감정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고쳐야 할 문제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받아들여야 할 현실로 봐야 할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관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과 욕망에 대해 평생을 고민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우리가 느끼는 이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의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을 그는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의지란 단순히 하고 싶다는 개인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는 근원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이 의지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한 가지 욕망이 충족되면 즉시 다음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마치 배고픔이 해소되어도 몇 시간 후면 다시 배가 고파지듯이 우리의 욕망도 채워지는 순간 다시 텅 비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인간의 삶은 하나의 순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는 끊임없이 결핍을 느끼고 그것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원하고, 외로우면 관계를 원하고, 불안하면 안정을 원합니다.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노력 끝에 그것을 얻습니다. 목표를 이루고 원하던 것을 손에 넣고 바라던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마침내 채워졌다는 만족감을 경험하죠. 오랫동안 원했던 것을 이룬 그 순간만큼은 완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칠, 길어야 몇 주가 지나면 그 행복은 평범한 일상이 됩니다. 새 직장에서의 설렘은 몇 달이면 익숙함으로 바뀌고, 꿈에 그리던 집도 살다 보면 그저 집일 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핍이 찾아옵니다.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다시 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 삶의 본질입니다. 욕망, 추구, 충족, 공허, 새로운 욕망. 이 순환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다음 것이 나타나고 그것을 이루면 또 다음이 기다립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도 허전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은 일시적이고 그 사이사이의 공백이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만 욕망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는 권태를 느낀다는 점입니다. 원하는 게 없는 상태,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는 상태는 행복이 아니라 공허함으로 다가옵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인간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존재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모든 것을 얻으면 지루합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 어딘가에 있을 뿐, 완전한 만족이라는 지점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계속 원하면 고통스럽고 원하는 것이 없으면 무료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바라본 인간 존재의 딜레마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관점을 현대의 언어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SNS를 보며 느끼는 그 허전함, 목표를 이뤘는데도 곧 찾아오는 공허함, 모든 게 괜찮은데도 뭔가 부족한 느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인간이 본래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을 향해 나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진화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계속 더 나은 것을 찾아야 했고, 그 본능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 사회는 이 구조를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고, 광고는 우리에게 부족함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SNS는 끊임없이 비교 대상을 제공합니다. 성공의 기준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지점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이 가졌지만 더 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만족은 어려워지고 가능성이 넓어질수록 현재는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집 한 채를 마련하면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집을 가져도 어떤 동네인지, 몇 평인지, 어떤 시세인지를 비교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욕망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만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다른 누군가와의 비교 속에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기에 또 다른 철학자의 관점을 더하면 조금 다른 시야가 열립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쇼펜하우어보다 훨씬 이전 시대를 살았지만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에피쿠로스의 관점에서 보면 욕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필요한 욕망과 인위적이고 불필요한 욕망입니다. 배고픔을 채우려는 욕망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특정 브랜드의 고급 식사를 원하는 욕망은 인위적입니다. 안전한 거처를 원하는 욕망은 필요하지만 남들보다 더 큰 집을 원하는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을 원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특정 숫자의 팔로워를 원하는 것은 채워질 수 없는 욕망입니다. 그의 관점에서 우리가 느끼는 허전함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종류의 욕망을 쫓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비교에서 오는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상대적이며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피쿠로스와 쇼펜하우어의 관점을 함께 놓고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 자체가 인간의 본질이며 피할 수 없다고 보았고, 에피쿠로스는 욕망을 구분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것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자고 말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 순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욕망은 인간 존재의 일부이고 공허함은 그 욕망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다르게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허전함이 찾아올 때 그것을 내 잘못으로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건가 하는 자책 대신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뤘을 때 곧 사라질 만족감을 미리 알고 음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충분히 느껴보자 하고 말입니다. 끝없는 욕망의 사슬을 인식하고 어떤 욕망을 쫓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욕망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채워질 수 있는 것과 채워질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정직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을 부정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 말입니다. 문제는 욕망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킬 것이라는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허전함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들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지 살펴볼까요? 승진을 앞두고 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간 열심히 일했고 드디어 그 결실을 맺을 차례였습니다. 승진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이것만 되면 정말 만족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거라고, 한동안은 이 기쁨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실제로 승진했습니다. 발표를 듣는 순간 기뻤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할 때도 뿌듯했습니다. 며칠간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진은 이미 일상이 되었고, 새로운 직책은 그저 평범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책임감이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다음 단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기 중 누군가는 더 빠르게 올라갔고, 같은 직급이 된 사람들과 또 다른 비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순간의 기쁨은 잠깐이고, 이룬 후의 일상이 훨씬 더 길다는 것을요.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은 짧고 새로운 욕망이 자리 잡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착하는 순간보다 향해 가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보냅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누군가 묻습니다. 요즘은 어때? 잘 지내?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순간 막막해집니다. 특별히 나쁜 일은 없습니다. 직장도 안정적이고 건강도 괜찮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잘 지내라고 답하기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고 힘들다고 말하기엔 구체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내라고 얼버무립니다. 그러면 누군가 말합니다. 그 나이면 그 정도면 잘 사는 거지.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도 더 답답해집니다. 내가 느끼는 이 허전함이 마치 배은망덕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에피쿠로스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감사하지 않아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쫓는 욕망의 종류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안정과 생존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의미와 충족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훨씬 더 추상적이고 측정하기 어렵고 채우기 힘든 종류의 욕구입니다. 식탁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모두가 편안해 보이는데 나만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도 비슷한 것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말하지 않을 뿐. 주말 오후 할 일이 없는 시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일에는 바빴습니다. 일하고 약속 지키고 해야 할 것들을 처리하느라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주말만 되면 푹 쉬어야지 했죠. 그리고 주말이 왔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고 브런치를 먹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십니다.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게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니 묘한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게 없고 이대로 시간을 보내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핸드폰을 집어들고 SNS를 봅니다. 누군가는 운동을 하고, 누군가는 전시회에 가고, 누군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뭔가 생산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에 비해 나는 그냥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막상 뭘 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만 느껴질 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권태입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추구할 것이 없어서 공허한 상태 말입니다. 우리는 쉬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쉬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 억지로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SNS를 계속 스크롤합니다.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뭘 한 거지? 이 세 가지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객관적으로는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승진도 했고, 가족도 있고, 쉴 수 있는 주말도 있습니다. 문제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감각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얻고 나면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핍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욕망의 순환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합니다. 충분히 가진 것 같은데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잘 살고 있는데 허전하다는 것을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귀고 혼자 감당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것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상황에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경험할 뿐.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고쳐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이해해야 할 구조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줍니다. 이해입니다. 잘 살고 있는데도 느껴지는 허전함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도,
욕심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본질적인 구조일 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하다가 다시 공허해집니다. 이 순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전함이 찾아올 때 자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뤘을 때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채워질 수 없는 욕망과 채워질 수 있는 욕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다시 허전함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쳐야 할 결핍이 아니라 인간이기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말입니다.